어르신들,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예전에는 시장 한 바퀴 돌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게 되고 손주가 공원 가자고 해도 마음만 따라가고 몸은 뒤처지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관절이 닳아서 그래.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말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관절이 불편한 이유 뒤에는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흐름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생활의 선택을 과학적 근거의 방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뼈는 생각보다 빨리 생활을 기억합니다. 오늘 밥상 하나, 오늘 햇볕 한 번, 오늘 걷기 몇 걸음이 모여서 내일의 뼈를 바꾸는 쪽으로 힘을 보탭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뼈는 아플 때가 아니라 부러질 때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통증이 있을 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부터 미리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미리 챙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따라하기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우유만 믿고 계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칼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우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우유에 칼슘이 들어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칼슘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보다 내 몸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음식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함께 먹는 습관에 따라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흡수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유를 억지로 계속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거나 생활 습관상 매일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칼슘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실천은 끊기고 뼈는 계속 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분도 우유가 불편한 분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유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밥상에서 충분히 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골다공증이 왜 위험한지, 왜 조용한 병이라고 불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냥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뼈는 매일 낡은 부분이 정리되고 매일 새 부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마치 집을 오래 쓰면서 조금씩 보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수하는 속도보다 낡아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때 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넘어졌을 때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주저앉고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뼈 쪽의 골절은 이후 회복 과정에서 걷는 능력과 일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뼈 건강은 나중에 큰일이 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그 칼슘이 곧바로 뼈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칼슘은 입으로 들어오면 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하고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하고 뼈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굴러가려면 칼슘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영양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요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을 많이 주는 음식, 칼슘이 몸에 들어오도록 돕는 습관,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방해를 줄이는 습관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초나 비싼 보양식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냉장고에 올릴 수 있고 어르신 입맛에도 맞추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채소 쪽, 하나는 생선 쪽, 하나는 콩 쪽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만, 먹다 지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뼈 건강은 평생 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배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칼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채소는 그냥 변비에 좋고 비타민이 많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연구들을 보면 배추와 채소는 칼슘의 이용 가능성이 비교적 유리한 편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이 있어도 몸이 잘 못 쓰면 소용이 없는데, 이 채소들은 그 칼슘이 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편으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채소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승부합니다. 브로콜리를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한 끼에 한 줌 정도를 꾸준히 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뼈 건강은 하루치가 아니라 누적치입니다. 오늘 한 접시가 내일 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한 접시가 쌓여서 몇 달 뒤에 뼈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져서 어르신들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서 초록색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익히고 물기를 털어낸 다음 접시에 담으세요. 여기에 마늘을 다져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됩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쓰고 간이 부족하면 깨를 넣어 고소함으로 맛을 채우면 좋습니다. 양배추는 쪄서 쌈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쳐도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찌거나 데쳐서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 환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뼈는 단단한 것 같지만 염증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몸이 늘 긴장하고 염증이 많아지면 뼈를 지키는 쪽보다 소모되는 쪽이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꾸준히 먹는다는 건 단지 칼슘 한 가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뼈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멸치가 있고 뼈째 먹는 작은 생선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가 좋은 이유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뼈를 뼈째 먹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에 많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뼈째 먹는 식품은 칼슘 공급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멸치를 먹는 방식입니다. 멸치를 달고 짜게 볶아 드시면 다른 문제들이 함께 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맛이 강해지면 혈당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멸치의 장점을 살리려면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멸치를 가장 뼈 친화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멸치를 살짝 볶다가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마지막에 견과류를 넣어 고소함을 올려주면 됩니다. 간장은 아주 적게만, 설탕은 가능하면 줄이고 대신 양파를 잘게 다져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양파는 단맛이 나면서도 식감이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합니다. 또 멸치를 미역국에 넣어 끓이는 분들도 계신데 미역 자체도 미네랄이 있고 국물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은 짜지 않게, 국물은 많이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은 생선 건어물을 과하게 드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고 횟수를 조절하고 본인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단백질 조절이 필요한 분도 개인 상황에 따라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칼슘 식품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짜게 먹지 말고 과하게 먹지 말고 본인 상태에 맞춰 부드럽게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어르신 밥상에서 정말 효자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비교적 편하고 다양한 요리로 바꾸기 쉽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서 두부가 중요한 이유는 칼슘만이 아닙니다. 뼈는 칼슘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뼈에는 단백질로 된 바탕 구조가 있고 그 위에 미네랄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들어와도 뼈가 그 칼슘을 튼튼하게 붙잡는 바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부는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도 쉬운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두부를 데워서 간장 한두 방울, 깨, 파만 올려 먹는 것입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 쉬운 건 된장국에 두부를 넣는 것입니다. 단, 국이 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부 조림을 할 때도 간장을 많이 넣어 짜게 만들기보다 된장이나 들깨 가루를 활용해 고소함으로 간을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들깨 가루는 고소함을 주면서도 밥과 함께 먹기 좋고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자주 드십니다. 물론 시금치는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칼슘과 결합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칼슘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채우는 목적이라면 두부와 시금치를 한꺼번에 섞어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하는 쪽이 낫습니다. 시금치를 드시고 싶다면 시금치는 다른 끼니에 드시고 칼슘을 집중하는 끼니에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칼슘 음식 3가지입니다. 배추과 채소,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그런데 어르신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3가지를 먹어도 흡수의 문이 닫혀 있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햇볕과 걷기입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는 비타민 D가 관련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일부 식품에도 있지만 생활에서 가장 쉬운 길은 햇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서 춥다고, 덥다고, 귀찮다고 실내에만 계십니다. 그러면 칼슘을 아무리 챙겨도 몸은 칼슘을 잘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만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걷는 겁니다. 빨리 걸 필요 없습니다. 숨차게 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밖의 빛을 보고 다리를 움직여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는 압력이 걸리고 자극이 올 때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뼈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몸을 쓴다. 그러니 너도 튼튼해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짠맛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르신 밥상은 국과 찌개가 많습니다. 김치와 젓갈도 자주 올라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짠맛이 강해지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실천은 국물 줄이기입니다. 국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은 드시되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이 한 가지가 정말 큽니다. 젓갈은 밥 한 숟가락에 조금 찍는 정도로, 김치는 접시 가득이 아니라 한두 젓가락으로. 이런 작은 조절이 칼슘을 붙잡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카페인과 탄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커피를 하루 여러 잔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뼈 건강 측면에서는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더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은 시원하지만 습관이 되면 다른 식습관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어려우시면 보리차, 옥수수차처럼 부담 없는 차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뼈로 칼슘이 들어가도록 돕는 영양을 같이 챙기는 것입니다.
칼슘만 열심히 먹는데도 효과가 덜한 분들은 대개 식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마그네슘이 포함된 식품을 조금 곁들이고 비타민C가 있는 과일을 한번 넣고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 아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칼슘 음식이 들어가는 끼니에는 채소 한 접시를 같이,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을 조금, 견과류는 하루에 조금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골다공증을 조용히 알리는 초기 신호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호가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많습니다. 다만 뼈를 점검해 볼 이유가 되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옷 길이가 달라지고 거울 속 자세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면 그냥 세월 탓이라고만 넘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등이 더 굽고 어깨 높이가 달라 보일 때입니다. 셋째,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삐끗하거나 손목이 시큰할 때입니다. 넷째,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깨는 경우입니다. 이건 칼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미네랄과 수분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아와 잇몸이 예전 같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될 때입니다. 여섯째, 손톱이 얇아지고 쉽게 깨질 때입니다. 일곱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지칠 때입니다. 이건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는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며 함께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뼈는 근육과 함께 살고 햇볕과 함께 살고 잠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뼈를 살리는 생활은 식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겁먹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권하는 가장 쉬운 시작은 3일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두부를 올리십시오. 부담 없이 반 모라도 좋습니다. 둘째 날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올리십시오.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날은 멸치를 아주 조금, 짜지 않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2, 3일 동안 하루 한 번만 집 앞을 천천히 걷고 햇볕을 조금 보십시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쉬우면 오래 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하느냐? 여기서 저는 단호하게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한 음식이 먼저입니다. 음식으로 채울 수 있으면 음식이 더 안전하고 생활 습관과 함께 가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거나 결석 경험이 있거나 이미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칼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은 성급하게 몰아붙일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탁부터, 습관부터가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음식을 따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귀찮다, 준비가 어렵다, 입맛이 안 당긴다. 그래서 저는 뼈 건강 식단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어르신들이 이미 하고 계신 밥상에 살짝 끼워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과 국을 드시죠. 그럼 국에 두부를 넣으십시오. 점심에 반찬을 드시죠. 그럼 반찬 한 가지를 브로콜리나 양배추로 바꾸십시오. 저녁에 밥이 부담되면 죽이나 미음으로 드시죠. 그럼 그때 멸치를 잘게 부숴 넣거나 미역국을 짜지 않게 끓여 드십시오. 이렇게 기존 습관 위에 얹어가는 방식이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칼슘은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끼니에 나누어 먹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슘 식품은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에 몰아넣기보다 두부는 한 끼,
채소는 한 끼, 멸치는 한 끼. 이런 식으로 흩어놓는 편이 좋습니다. 어르신 밥상은 원래 여러 반찬을 조금씩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 식사 흐름을 아주 쉽게 말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두부를 부드럽게, 두부를 데워서 간장 아주 조금, 파, 깨만 올려 드십시오. 여기에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한두 장만 곁들이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집 앞에 나가서 천천히 걸으십시오. 햇볕이 강하면 모자를 쓰고 팔은 너무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빛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점심에는 밥과 함께 브로콜리 반찬을 올리십시오. 브로콜리가 부담이면 양배추라도 좋습니다. 씹기 힘들면 더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간은 싱겁게 고소함으로 만족감을 올리십시오. 점심에 국을 드시게 되면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그 한 번이 칼슘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녁에는 멸치를 아주 조금, 멸치볶음을 달고 짜게 하지 말고 마늘과 양파로 맛을 잡고 견과류를 조금 넣으십시오. 씹기 힘들면 멸치를 더 잘게 다져볶아 밥 위에 뿌리듯 드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조금 드십시오. 귤이나 키위처럼 신선한 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과일은 뼈를 직접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뼈의 바탕 환경, 특히 결합 조직에 필요한 요소와 연관된 영양을 보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보다 소모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뼈도 회복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뒤척이고 낮에 잠이 쏟아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밥상도 흐트러지고 걷기도 줄고 햇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결국 잠과도 연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덜 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방을 어둡게 하고 같은 시간에 누워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뼈 건강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무릎은 이미 아픈데 이제 와서 바뀌겠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은 늦었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늦었다고 느낀 순간에도 뼈는 매일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근육도 매일 다시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지 못해도 됩니다. 대신 배추가 채소 한 접시, 두부 한 조각, 멸치 한 숟가락을 내 삶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햇볕을 보고 조금이라도 걷고 국물을 줄이고 짠맛을 조금 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손주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할 때 어르신이 도망치듯 피하게 되는 순간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넘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사람은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줄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균형이 떨어지고 균형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단지 칼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되찾는 첫걸음이 오늘의 밥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아주 쉬운 말로 다시 묶어드리겠습니다. 우유만이 답이 아닙니다. 칼슘은 먹는 것보다 몸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추과 채소, 뼈째 먹는 생선,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햇볕과 걷기를 붙이면 흡수의 문이 열리고 국물과 짠맛을 줄이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작아집니다. 커피와 탄산을 줄이면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을 꾸준히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3가지 중 하나만 올려보십시오. 브로콜리든 두부든 멸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모레도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먼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뻐근하네. 계단 앞에서 덜 겁나네. 다리가 덜 무겁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뼈와 근육이 함께 살아납니다. 이 흐름이 진짜 목표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를 살리는 밥상을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어르신의 실천을 붙잡아주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가족의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